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김용환입니다. 저는 솔루션 엔지니어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토노머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부제로는 실제 기업의 IT 운영 환경을 단순 반복적인 운영 환경에서 좀 더 이제 혁신적인 그런 자율 운영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으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다음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앞부분에 이제 레리 앨리슨이 발표한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 데이터 웨어하우싱, 클라우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IT 관련된 현황 한번 추세 같은 걸 좀 보고요. 지금 이제 기업 IT 현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오토노머스 또는 자율 운영 환경으로의 진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와중에 이제 오라클이 과연 어떠한 이제 어프로치로 이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쪽의 두 가지 오퍼링,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그다음 데이터 웨어 쪽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EA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그 IT 현황과 이제 해결 방안인데요. 주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제 그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4분의 3 정도가 실제 인건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가 된다,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IDC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재해가 이제 발생한 경험이 한 91%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분당 7,900불, 한 800만 원이 좀 넘을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때 억세스하는 효율성을 한 10% 정도만 올려도 단기 순이익이 대략 한 6,500만 불 정도 이제 올라갈 거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들을 주로 이제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그 일반 취약성 노출이라는 그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죠. 그쪽에 이제 공표되는 그런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제대로 패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이제 더 드릴 다운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개, 3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략 DBA 한 39% 정도, 한 40% 가까이 5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데이터베이스 생성뿐만이 아니고 패치라든지 여러 이제 PM 작업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리하게 되는 인력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이제 백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부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이 필요하면 DBA가 오라클 유니버설 인스톨러 통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게 되죠. 대략 95%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재해뿐만이 아니고 그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쪽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한 78%가 다운타임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3분의 2 정도의 그 DBA 조직이 여러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러한 맥락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위크 포인트 자체가 자동화의 부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DBA 쪽에서 바라볼 때 프로비저닝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까지 다 매뉴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 그다음에 인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저해시키는 그러한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노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 보안 패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치하는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언론 로그 보고 그다음에 그 언론 로그에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다시 OS라든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자동화를 좀 더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하게 되면 또는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IT 혁신이 가능해진다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자동화가 제공돼 가지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IT 환경의 어떤 표준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고 보안 패치가 이제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문제 또는 소프트웨어 패치들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DBA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요새 이제 AI라든지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히든 패턴에 대한 어떤 그 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부분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워크로드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CPU 자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때 온라인으로 직접 늘리고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줄어들었을 때 다시 그 감소시키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리소스들을 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만큼 실제 과금을 하기 때문에 IT 투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트너라든지 아니면 엑센추어에서 이제 생각하기 오라클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런치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실제 디플로이를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저희랑 같이 코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자율운영 환경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점점 더 파급되고 보급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더 발전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운영 환경으로의 진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발전 단계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율운영 환경 자체가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크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그 단계별로 이제 정리한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업과 부업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HA, 그 DR이라든지 HA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는 부분들 그 다음 퍼포먼스 튜닝까지 고객들이 직접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들이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객이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하는 또 이유 자체가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에 대한 모든 이제 제어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또 계세요. 여기에는 뭐 보안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고객도 있는데,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은 DB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클라우드 벤더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API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도 사실 개발에 대한 이제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aaS 기반으로 직접 이제 설치하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플랫폼에서 서비스, 파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또는 자바,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설치, 그 다음에 백업 구성,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클라우드 벤더 쪽에서 파스 엔진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성능 최적화를 한다든지 또는 HA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벤더에 따라서는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라클은 HA까지는 DB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나머지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최적화 부분은 고객이 이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실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우리가 DBA라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실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 쪽으로 그 구현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해야 될 방향의 최종점은 이 자율 운영 환경이라는 거죠.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고 파스, 그 플랫폼에서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환경,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에 대해서 HA뿐만이 아니고 확장성, 그 다음에 최저가까지 다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그냥 워크로드만 돌리면 되는 거죠. 워크로드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백엔드 단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온라인 인덱스 리빌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티셔닝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 이제 파스랑 차별화되는 부분 자체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제공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앞부분에 이제 파스 기반의 그러한 이제 반자동화와는 차별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 운영을 위한 속성으로 그럼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할 거냐?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으로 첫 번째 이제 셀프 드라이빙. 실질적으로 자원에 대한 할당.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토리지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 서버 필요하고 네트워킹 해야 되겠죠. 거기에 OS 이제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깔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동화해 가지고 마우스 클릭 한 번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엔드 유저는 서비스 프라이어티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서비스에 접속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성능에 대한 최적화, 관리에 대한 이제 자동화 그런 부분들을 셀프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 제공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스큐어링인데요. 보안과 관련된 부분. 실제 운영 중에 보안 패치가 나온다든지 패치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PM 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서비스가 일단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온라인 중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전송, 저장 시 다 암호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셀프 시큐어링. 셀프 리페어링은 실제 플랜드, 언플랜드 다운타임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DR 환경, 재복구 환경,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에러로부터, 실수로부터 복구하는 환경까지 완벽하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야지 요 세 가지 속성이 만족돼야지 오토노머스 운영 환경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의 응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보안 쪽.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방어하는 부분들. 두 번째가 모니터링하고 진단. 그래서 실제 클러스터 헬스 어드바이저라든지 트레이스 파일 어드바이저라는 기능들을 오라클에서 이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을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서비스로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로드의 퍼포먼스 최적화죠. 이때도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모스라고 아시죠? 서포트 포탈. 그쪽에 올라오는 서비스 리퀘스트, 그 다음에 버그, 그 다음에 로그 이런 정보들로부터 그 데이터에 대한 스크러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개발팀하고 그 코업을 통해 가지고 그 런타임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걸 클라우드 쪽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쪽에 적용을 해주는 거죠. 실제 이제 구현 방식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프레임워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기능들, 예를 들어 뭐 설치 구성이라든지 용량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레임워크. 두 번째가 API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프레임워크. 그래서 플랫폼 기능으로서 뭐 보안이라든지 자가 튜닝,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의 진단, 그 다음에 에러 수정하고 헬스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능으로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실제 서비스로 엔드 유저한테 제공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라클 오토노머스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 9i가 출시된 다음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자동화하기 위한 기능들을 매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i 같은 경우에는 언더 매니지먼트. 그 전에 DBA가 계속 롤백 세그먼트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코스트라든지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이제 관리하는 언더 매니지먼트를 시작으로 텐지부터는 워크로드 리파지토리 AW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진단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AWR에 있는 리포트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에 대한 헬스 상태를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G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1G 들어서 튜닝, 그 다음에 12C 들어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능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RA시면 클러스터에 대한 헬스 프레임워크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됐고요. 18C 올라가면서 플래시상에 컬럼 스토어 장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성능을 더 개선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디스크 블럭이라든지 플래시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올려서 그 인메모리 쪽 분석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좀 있으면 오픈월드가 시작되는데 벌써 19C 그 19C가 발표될 거고 거기에는 오토메이션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도 저희가 2008년도에 엑사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18년도 한 10년, 11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 엑사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2008년도에 이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스토리지상에서 미리 데이터를 다 전처리하는 그런 스마트 스캔 기능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인덱스, 디스크 블락에 대한 속도를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 데이터를 또 컬럼으로 저장하는 부분들, 그런 걸 필두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까지 굉장히 이제 한 11년 정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능들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노드, 서버, 스토리지, 그다음 네트워크.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된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제 프로비전인데 뒷부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내가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콘솔 통해 가지고 마우스 클릭 한두 번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그 생성까지 30초에서 1분 사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기존 방식이라 그러면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DBC만 돌려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신 온라인 패치들은 자동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TD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이제 그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와 관련된 부분, 오라클 관련된 패치라든지 그 밑에 들어가는 그 펌웨어 기반의 패치들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직접 이제 저희 클라우드 환경의 관리자들이 다 조율해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복구 환경, 실제 다운타임 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환경 자체를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을 3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DR 환경 자체를 이 도메인 통해 가지고 실제 플랜드, 언플랜드 다운타임에 대해서 다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특히 이제 에라에 대한 조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저희 쪽에 머신러닝 기반이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탄력성 또는 확장성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CPU를 2개를 쓰고 있다가 2코어짜리 쓰고 있다가 워크로드가 늘어나니까 더 증설을 해야지 돼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브라우저 콘솔에서 내가 4개, 8개로 이제 온라인으로 증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만큼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금도 그만큼 사용량만큼은 이제 과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통제에 있어 가지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사용 코어를 0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과금이 안 되게 됩니다. 재밌는 획기적인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A가 굳이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통하지 않고도 실제 워크로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병렬 처리 프로세스를 더 늘려준다든지 줄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하고 실행 계획을 가장 최적화해 가지고 제공해주는 기능도 이 오토노머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데이터 클라우드 오퍼링을 크게 이제 4가지 서비스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그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8월 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죠.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 두 번째가 오토노머스 노에스QL 키밸류 기반으로 리드 레이턴시를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오토노머스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러스 클라우드하고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업무 성격이 이제 다르게 되죠. 지원되는 업무 성격이 데이터 웨어러스 같은 경우는 분석 위주, 대량의 I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은 실제 레코드 기반의 그러한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한 건 또는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딜리트하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 엑사데이터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의 동일한 아키텍처로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에 동일한 자동화 모니터링, 그 다음에 동일한 SLA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실제 업무 유형에 맞는 파라메타와 그 다음에 옵션들, 예를 들어 파티셔닝 옵션을 쓴다든지 또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CPU 코어하고 IO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구성이 클라우드 서비스별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오토노머스 환경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현재는 서버리스 환경이에요. 그래서 실제 콘솔을 통해 가지고 SSH나 CQ 텔넷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웹 브라우저 콘솔 가지고만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생성, 삭제, 시작, 스케일업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브라우저 통해 가지고만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할당받게 되면 아키텍처가 멀티 테넌트 기반의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이기 때문에 PDB를 하나 이제 할당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요청을 하면 PDB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PDB에 관련된 유저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는 테이블 스페이스, 시스템, 언두, 템프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개발 환경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이제 개발 환경들 그대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부가적으로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들, 테이블들을 가지고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머신러닝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대량 데이터에 대한 어떤 마이닝 분석이라든지 실시간 리포팅을 위해서 이 마이닝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상에서 4개만 입력을 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명, CPU 코어, 스토리지 용량, 관리자 암호. 그 다음에 옵셔널로 저희가 UC 클라우드 라이센스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가 기존에 온프레미스에 있던 라이센스를 이용할 거냐 말 거냐 그 옵션.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러면 대략 30초에서 1분 내에 데이터베이스 PDB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요. 입력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상세 버전, 에디션, 옵션, 그 다음에 백업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ACA 구성할 건지 입력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4가지만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 자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PU 코어하고 용량을 할당을 받고 수행을 이렇게 업무로 돌리다 보니까 성능이 느려져요. 또는 용량이 모자라요. 그때 동적으로 CPU 코어하고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다가 주말에 내려놓으면 과금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존 온프레미스하고는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CPU 용량을 0으로 하면 시간 기준의 과금 체계로 계약을 하셨을 때 과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성능 관점에서 있어서 만약에 제가 CPU 코어를 이제 늘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CPU 코어의 자원이 모자라 가지고 수행하는 그 업무에 대한 SQL문들이 이 대기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한 대략 5개가 이제 대기 상태로 큐에 이제 쌓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CPU를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슬레이브 패러럴 프로세서가. 근데 CPU 코어를 스케일업을 딱 해주면 온라인으로 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행하는 SQL문들 대기 상태에 있던 것들이 CPU 코어를 할당받으면서 그 슬레이브 프로세스가 업무를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Q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렇게 쭉 그 SQL들이 다 실행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코어를 온라인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소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이제 확장성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클라우드 콘솔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들을 이제 쭉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PU라든지 IO,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거 히스토리부터 현재 이제 리얼타임 모니터링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SQL문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 패러럴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들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아파치 제플린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SQL 노트북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웹브라우저상에서 SQL 개발하실 수도 있고, 이 마이닝 리포팅을 만들어 가지고 대시보드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구성된 거를 다른 사용자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비정상 이제 탐지하는 부분들, 그 다음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그 예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닝을 위한 별도의 프레임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데이터를 옮기고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마이닝을 이제 직접 그 수행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그 ATP 쪽 그 트랜잭션 프로세싱에 대한 벤치마킹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그 워크로드를 돌린 거고요. 넷스윗이라는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ERP 비슷한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이고, 실제 전문가가 튜닝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과 오토노머스에서 실행 전에 통계 정보하고 인덱스 다 삭제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수행을 쭉 돌린 겁니다. 그럼 보면 전문가가 그 튜닝을 통해 가지고 한 거에 못지않은 그러한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적은 인덱스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러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인덱스 사이즈가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TP가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 이제 오로라, MySQL 5.6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키텍처 자체가 그 멀티플 리플리카 기반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아마존의 오로라보다 트랜잭션을 12배 빠르게, 그 다음에 분석 리포트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쿼리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100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리드라이트 하는 마스터가 있고 주로 리드만 하는 리플리카 있는데, 이 둘 간에 이제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콘시스턴시를 맞추는 부분들 때문에 성능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유 디스크 기반의 클러스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리드 앤 라이트를 동시에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다른 벤더들에 비해서 큰 차별화 포인트고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3월 달에 이제 발표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튜닝한 그런 분석 시스템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데이터를 적재하고 나서 그냥 쿼리만 수행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성능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역시 아마존 웹서비스의 레드시프트 요거는 오픈소스 쪽에 포스트그레스QL 기반으로 해서 자사가 이제 뜯어 고쳤죠. 이거 MPP 기반의 그런 아키텍처로 고쳤는데 저희가 훨씬 더 적은 CPU 그 다음 스토리지 구성 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성능 대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그러한 이제 베네핏을 드린다는 거고요. 리튼으로도 이제 말씀드렸어. 아마존 웹서비스 어떠한 그 레시프트 환경보다 절반의 그러한 가격을 이제 보증을 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노머스 환경에 대해서 월 2.5분, 그 SLA로 따지면 99.995%의 그러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제공해 드리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외하고 플랜드 다운타임하고 언플랜드 다운타임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엔 업그레이드 패치 제외, 데이터베이스 버그 제외, 컴퓨터 스토리지 추가 시 제외 이런 식으로 제외 항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가용성 측면의 그런 서비스 레벨도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를 실제 도입해 가지고 써보신 고객들이 주신 피드백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비용이 절감되는 고객이 TCO 자체가 한 65% 줄었다는 QMP라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65%가 이제 절감이 됐다는 거 하고요. 썬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 스토리지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실제 압축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지 레벨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위험에 대한 부분들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적재 속도가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해보니까 한 15배 정도 더 빠르더라. 그 다음에 턱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까지 한 1.5개월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2분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실제 접속하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실제 프로비전에 대한 민첩성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스윙벤치라는 그 내부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TPC-C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워크로드를 돌린 거거든요. 대략 CPU 원코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 TPS로 180 TPS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업무를 이제 쭉 돌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근데 웨이트 이벤트에 지금 요 녹색 부분으로 나오는 게 이제 DB 쪽의 웨이트 타임이거든요. CPU 코어가 못 알으니까 이게 이제 더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U 코어를 5배 정도 이제 늘렸습니다. 5로 이제 바꿨고요. 바꾸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쭉 TPS가 계속 이제 180 이상 넘어가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 800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 그래서 DB CPU 웨이트 타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PU를 온라인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실제 내부적으로 리소스 플랜 자체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홀드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이제 워크로드를 처리해 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그의 오토노머스 클라우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오토노머스 환경이라 그러면 그 이외에 보안 관리 또는 분석에 있어서도 이제 클라우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엔 온프레미스의 로그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 쪽의 로그를 기반으로 이 클러스터, 머신러닝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줘요. 로그에 대한 정보를. 그걸 대시보드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났을 때 왜 그 문제가 나왔는지를
이제 검색하거나 탐색하기 굉장히 쉽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캐스비를 또 캐스비 관련된 업체를 인수했는데 실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간의 데이터베이스 규제라든지 컴플런스와 관련된 보안 관리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쪽도 이 오토노머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긴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에 대해서 자동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의 성격을 설명해드리는, 익스플레인해드리는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 인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이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성격을 실제 이제 설명해주는, 시각화하고 설명해주는 부분들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테그레이션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부하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연동을 해야 될 경우에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밑에 CPU 자원이라든 자원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개발 환경도 요새 이제 그 챗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형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반의 그러한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도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좀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도 이 오토노머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제공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그 실제 자율 운영 환경에 있어서 가장 그 선구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과 투자를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그런 오토노머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이 DB라든지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람이 그 빼놓거나 아니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반복적인 일들을 가능하면 실제 이제 자동화하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좀 더 그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백업을 받고 뭐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작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혁신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모노리틱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데 이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업무로 이렇게 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운영 관리하고 비용과 시간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일 수가 있고,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을 이 오라클이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저기 나왔죠. 그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2테라 정도의 그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뭐 테스트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업무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이 잠깐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